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좀 편안해질 때도 되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분주한지, 아직도 정리할 일과 선택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1961년 신축년생 소띠에게 2026년은 바로 그런 해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기운의 방향이 또렷하게 바뀌는 시기입니다. 신축년은 천간이 신금, 지지가 축토입니다. 신금은 날카롭고 정제된 보석과 같고 축토는 한겨울에 차고 단단한 땅입니다. 이 조합은 기본적으로 근면, 책임, 인내를 상징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을 품고 살아온 기운입니다. 여기에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큰 불이고 오화는 한여름의 왕성한 화기입니다. 금과 토의 기운이 강한 신축년생에게 병오년의 화기는 분명한 자극이 됩니다. 사주명리로 보면 화는 금을 극합니다. 이를 화극금이라고 합니다. 신금에게 병화는 관성의 성격을 띱니다. 관성은 책임, 규범, 압박, 직책, 사회적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편안히 쉬는 해라기보다 다시 한번 역할이 강조되는 해가 됩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든 이름을 걸고 책임질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화는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니라 신금을 단련하는 불이기도 합니다. 원석이 불을 거쳐야 빛을 내듯 2026년의 화기는 신축년생에게 숨겨진 결단력과 명확함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다만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게 작동하면 주변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관성의 해에는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신금에게 재성은 목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화기가 강해 목을 생하는 구조입니다.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는 상생의 흐름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한방의 횡재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일의 결실을 정리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특히 부동산, 토지, 오래 묵은 자산과 관련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축토의 기운이 원국에 있는 분들은 토의 재정비가 중요합니다. 묵혀둔 계약, 미뤄둔 정리, 상속이나 증여 문제를 점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병오년은 화기가 과해지면 지출도 함께 늘어납니다. 병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지출, 체면, 명예와 관련된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 가족 행사, 체면을 세우는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체면보다 실속입니다. 신축년생은 본래 실리를 따지는 기운이 강하니 감정적 결정만 피하신다면 큰 손실은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가 강한 해에는 심장, 혈압, 혈관 계통을 살펴야 합니다. 신금은 폐와 호흡기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화극금의 구조에서는 호흡기와 순환기 균형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가 좋습니다. 과로는 금물입니다. 병화는 과열을 뜻하므로 잠을 줄이거나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작은 증상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운을 보면 관성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중심 역할을 다시 맡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문제에 조언을 하게 되거나 결정권을 행사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신금은 원래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나 병오년에는 부드러운 표현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 박자 쉬고 말하는 습관이 관계운을 지켜줍니다.
일과 사회적 활동에서는 다시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특히 기술,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자리에서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성이 나를 찾는 형국입니다. 완전히 물러나기보다는 조건을 조율해 가볍게 참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전면에 나서면 체력 부담이 따릅니다. 월별 흐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음력 기준으로 봄철에는 목과 화의 기운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 기존 일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은 화기가 절정입니다.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추진력은 강합니다. 가을철에는 금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이때가 결실의 시기입니다. 재정 정리, 계약 마무리에 유리합니다. 겨울철에는 다시 축토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대운의 흐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961년생은 지금 인생 후반의 안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장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신금의 본질은 정제된 빛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불필요한 책임, 소모적인 다툼을 줄일수록 운은 더 맑게 작동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병오년의 오화가 축토와 원진의 기운을 일부 건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진은 괜히 마음이 서운해지는 기운입니다. 큰 사건이 없어도 섭섭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명리에서는 심성 수양 또한 운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좋은 방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병화는 밝은 태양입니다. 숨겨져 있던 능력,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 공부, 봉사활동처럼 내면을 밝히는 활동은 운의 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화생토, 토생금의 흐름을 잘 활용하면 배움이 곧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은 무언가를 새로 크게 버리기보다는 내 삶을 단단하게 다지는 해입니다. 금은 스스로를 깎아야 빛납니다. 조금은 까다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나를 단련하는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걱정보다는 점검과 관리에 집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신축년생은 본래 책임감이 강해 혼자 짊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오년에는 나누는 것이 오히려 운을 살립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가족과 마음을 나누고 오래된 친구와 연락을 이어가십시오. 따뜻한 관계 속에서 화기의 날카로움이 부드러워집니다. 2026년은 결코 나쁜 해가 아닙니다. 다만 나를 시험하는 불이 조금 강할 뿐입니다. 그 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의 단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세월이 이미 큰 자산입니다. 그 경험 위에 한 해를 차분히 쌓아 올리신다면 병오년의 끝자락에서는 분명히 더 맑아진 빛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늘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단단하고도 따뜻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는 1961년 신축년생 소띠분들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태어난 음력달에 따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체 흐름 위에 태어난 음력달에 따라 2026년 병오년의 작용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달은 음력 기준이며 사주의 월지는 계절의 기운을 대표하므로 실제 체감 운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음력 1월, 인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목기운 위에 신금이 자리한 구조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화기가 강해지면서 목생화가 활발해집니다. 활동성이 커지고
바깥일로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화가 지나치면 금이 약해질 수 있으니 체력 안배가 중요합니다. 계획은 크게 세우되 실행은 차분히 나누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음력 2월, 묘월생은 목의 기운이 더욱 순수합니다. 재성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므로 재물 관련 기회가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병오년은 관성이 강한 해이므로 욕심을 앞세우면 제약이 따릅니다. 투자나 금전 이동은 단기보다는 안정 위주가 좋습니다.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음력 3월, 진월생은 토의 기운이 함께 작용합니다. 축토와 진토가 만나면 토의 응집력이 강해집니다. 부동산, 문서, 상속, 정리 문제에 변화가 생기기 쉬운 해입니다. 병화가 토를 생하므로 겉으로는 기회가 커 보이지만 세부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력 4월, 4월생은 이미 화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2026년에 병호와 화기가 중첩되면 화다금용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욕은 강하지만 예민함도 커집니다. 혈압, 심혈관 관리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대신 사회적 존재감은 커질 수 있어 요청받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력 5월, 5월생은 오화가 다시 오는 해이므로 자영의 기운이 일부 작용합니다. 오호자영은 감정의 기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말다툼을 조심하십시오. 대신 오화는 밝은 기운이므로 명예나 평판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외부 활동은 좋되 내부 갈등은 미리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음력 6월, 미월생은 토의 기운이 부드럽게 깔려 있습니다. 병오년의 화가 토를 생하므로 재정적 기반을 다지기에 좋습니다. 작은 수익이 꾸준히 쌓이는 형국입니다. 다만 주변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지출이 늘 수 있으니 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음력 7월, 신월생은 금기운이 강해 신축년생의 본성이 더욱 또렷합니다. 병화가 직접적으로 금을 극함으로 책임과 압박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성의 단련 작용입니다. 직책, 역할, 공적인 일에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면에서는 폐, 기관지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음력 8월, 6월생 역시 금이 왕한 달입니다. 병오년의 화가 강하게 들어오면 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으니 스스로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십시오. 대신 가을로 갈수록 금의 기운이 살아나 재정 정리와 계약 마무리에 유리합니다. 음력 9월, 술월생은 토와 화의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병오년과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있어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술토와 축토는 형의 기운이 일부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고집 대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검, 집안 수리 등은 길합니다. 음력 10월, 해월생은 수의 기운이 깔려 있습니다. 병오년의 강한 화는 수를 극합니다. 감정적으로 지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수는 지혜와 유연성을 의미하므로 올해는 조용히 관찰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무리한 확장은 피하고 건강에서는 신장과 수분 대사 관리에 신경 쓰십시오. 음력 11월, 자월생은 수기가 왕합니다. 병오년과 자오는 충의 관계입니다. 자오충은 이동, 변화, 심리적 동요를 뜻합니다. 거주지, 일의 방식, 인간관계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화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서두르면 손해가 따릅니다. 모든 결정은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음력 12월, 축월생은 본인의 띠와 같은 축토입니다. 자영의 기운이 작용할 수 있어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화가 토를 생하므로
차근차근 정리하면 재정과 가정 기반이 안정됩니다. 건강에서는 위장과 소화기 개통을 돌보십시오. 정리하자면 1961년 신축년생에게 2026년 병오년은 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태어난 달에 따라 체감 강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역할과 책임, 그리고 건강 관리가 핵심입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정리와 점검, 그리고 관계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한 해의 마무리는 분명히 단단해질 것입니다. 올해는 나를 시험하는 불이 들어오는 시기이지만 그 불은 동시에 삶을 밝히는 빛이기도 합니다. 달마다 다른 흐름을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신호를 세심히 살피는 일입니다. 차분히 걸어가시면 충분히 안정 속에서 결실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